오늘 찾아온 이곳은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과 첨단 장비들이 어우러진 전주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다양한 친구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이 친구는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련은 원인을 파악해야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의 흉부 엑스레이상에서는 지금 의무 마취하기에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거 확인되지 않아서 추후에 이제 MRI 바로 촬영 진행했죠. MRI는 자기장과 라디오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의료 영상 기술인데요. 뇌와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관절과 인대의 문제 진단에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MRI가 반려견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전에 MRI 촬영하려면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호흡 마취를 하다 보니 이제 호흡 마취 맞는 기관 튜브에 맞는 사이즈 측정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호흡기 쪽이 마취하기 괜찮은지 상태 확인 위해서 마취 전 엑스레이를 다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마취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검사 중 반려동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굉장한 소음을 지나 도착한 곳은 호흡기 삽관을 위해 들어온 곳입니다. 묘한 적막함마저 감도는데요. 네, 지금 마취를 시작을 하는데 마취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호흡을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취 초기에는 스스로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적으로 산소를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취 안정화되면은 스스로 호흡하면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안 주입해도 되는데 초반에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MRI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경 증상으로 뇌 문제가 의심이 돼서 뇌 쪽 MRI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찍는 게 아니라 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MRI 촬영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부위를 찍더라도 여러 번을 반복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 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뇌에 부분적으로 염증이 생긴 염증 표본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뇌 척색을 담고 있는 공간이 뇌실이 조금 확장되어서 확인이 돼요. 노령병으로 이러한 뇌이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 질환이나 혹은 뇌실이 커지는 이런 질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예상이 되고 나이 든 강아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뇌실 확장. 뇌 기능을 저하시켜 경련이나 보행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경련의 원인이 뇌와 관련이 있었네요.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 치료의 방향을 정해야겠죠. 내과 선생님과 협진해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뇌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뇌 염증을 좀 치료해주는 소염제랑 그리고 경련 증상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항경련제 등 내과적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내과적으로 약물을 투여를 하였을 때 반응이 좋은 아이들은 크게 문제 없이 내과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팬 노소정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 속 친구는 경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여러 검사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MRI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반려동물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인 MRI에 대해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상 속에서는 경련 때문에 MRI 검사를 받은 친구를 봤는데 경련 말고도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때가 있을까요? MRI 검사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등 다른 영상학적인 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질환에 관련된 검사가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연부 조직으로 된 장기를 검사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수의학에서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MRI와 CT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헷갈리던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MRI와 CT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벗어난 이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CT는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 기법이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MRI는 방사능 노출에 관련한 위험이 없습니다. 또 검사 원리의 특징상 MRI는 움직임이 없는 연부 조직을, CT는 폐나 뼈, 종양 등을 관찰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CT가 MRI에 비해 촬영 시간이 짧은 점이 있습니다. MRI가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능과는 또 무관한 검사군요. 그러면 이 MRI 검사를 하기 전에 보호자분들이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MRI를 촬영하기 전에 보호자가 수의사와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점은 마이크로 등록 칩 삽입 이력이나 골절 수술로 인한 체내 임플란트 삽입 등 MRI 검사 결과에 간섭을 줄 수 있는 특징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영제나 마취 약물의 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약물 관련 이상 반응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는 7살 된 러시안 블루인데요. 요즘 자주 발을 절고 걷는 게 불편해 보여 병원에 갔습니다. MRI 검사를 추천받고 예약을 했는데요. 검사를 받은 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MRI 검사 전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검사 후에도 좀 관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MRI 검사를 받은 후에는 마취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장, 간, 위장관 관련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MRI 촬영 시에 조영제를 사용했다면 조영제 약물에 관련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RI 검사 후에 구토, 소양감, 호흡곤란 등이 보인다면 병원에 즉시 연락하고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된 비숑 프리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강아지가 경련을 자주 일으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권유했는데 노령견이다 보니 마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 조금 망설여집니다. MRI 검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나이가 많은 반려견들 마취하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마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노령견은 마취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MRI를 촬영해야 되는 이유가 경련과 같은 중요한 증상이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MRI 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취 전에 필요한 검사들을 꼼꼼하고 다양하게 진행하여 마취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 중추신경계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면 촬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MRI에 대해서 더 재밌고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으면 MRI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마취를 해야 되니까 심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받을 수 없다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X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다면 없는 환자보다는 마취 위험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있다고 해서 마취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취를 해야 하는 이유가 중추신경계 질환의 진단에 꼭 필요한 MRI 검사면서 심장 질환의 종류나 단계가 경미하다면 경우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마취를 진행한 후에 신속하게 MRI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MRI 검사로 반려동물의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X를 가겠습니다. 모든 질병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X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물론 MRI가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 단계의 검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그렇듯이 만능인 검사는 없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문제 같은 MRI로만 알 수 있는 질환도 존재하지만 근골격계나 폐에 관련된 질환은 MRI보다 CT가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질환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적합한 검사를 수의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MRI 검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MRI로만 알 수 있는 질환들도 있고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호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MRI 검사는 수의학에서 증상, 비용, 마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에 관련된 문제나 디스크 질환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진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진행한다면 중요한 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닥터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사 MRI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